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어제 그 공수처에서 말이죠. 대통령에 대한 그 불법 체포 시도 무산이 되어서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그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 정광훈 목사님을 비롯한 애국 국민 여러분들의 그 수고인 것 같습니다. 경호처에서도 아주 대처를 잘하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주목할 만한 그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제 그 체포영장 시도를 하는 가운데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재판 심리를 위한 이제 마지막 그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주 기상천외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서 말이죠.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사유 중에 내란죄를 그 삭제를 하겠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께서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하시고 말이죠. 민주당과 종북 세력 그리고 북한에서까지 말이죠. 내란이다, 내란죄다, 내란수괴다. 이렇게 해서 말이죠. 그 군인들도 전부 내란으로 이렇게 구속이 됐습니다. 온 나라를 이렇게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은 그냥 말이죠. 비상계엄 선포됐을 때 좀 깜짝 놀랐는데 뭐 그것밖에 없는데 말이죠. 막 이렇게 선전선동을 하니까 내란죄 이렇게 해서 뭐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탄핵소추 결의를 해놓고 지금 그걸 빼겠다는 겁니다. 이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민주당을 여러분들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재명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라져야 될 정당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국민의힘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 정당이 집권 여당이 맞습니까? 대통령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말이죠. 어제 체포 현장에서 윤상현 의원 그분만 나타났습니다. 이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그 대통령 권한된 최상목 씨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말이죠. 광화문에 나가면은 국민혁명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실성이 있을까? 뭐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 이거는 익히 누구든지 알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보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국민혁명밖에 없다.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자, 공수처에서 말이죠.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그 영장을 또 발부까지 했습니다. 이 사법 시스템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말이죠. 국민혁명밖에 없다. 이것이 결론인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말이죠. 대통령을 지켰듯이 한남동 광화문 할 것 없이 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주권재민 모든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영상 하나 공유를 드리겠는데요. 어제 그 심리했던 내용 헌법재판소에서 말이죠.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또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 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그 내란죄는 형법상 다투고 있으니까 지금 헌법 위반인지 아닌지만 보겠다. 아니 그러면은 형법상 내란인지 내란죄가 아닌지 다투고 있으면은 왜 내란죄라고 그러고 내란수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들 속이고 선동한 거 이 죄는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말이죠. 서광의 빛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노력으로 말이죠. 또 하나님의 은혜고요. 자, 영상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나8 대통령 탄핵 사건의 제2차 준비기일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에서 2024년 12월 30일자로 대표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그 청구인의 대표 대리인은 법무법인 유한 LKBN 파트너스의 장순욱 변호사님 우리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피청구인의 대표 대리인으로는 배보연 변호사님을 저희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네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란죄 등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를 제외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 부분입니다. 발언 요지 부분 조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변호사님 이제 바로 이제 쟁점 정리를 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제 쟁점 정리에 들어갈 건데 네. 그때 그 진술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첫 번째는 탄핵 소추인단에서
그 내란죄 등의 구성 요건들을 헌법 위반 사실로 구성해서 심판 절차를 진행하려 한다고 했고, 재판장님께서 헌법 위반으로 포섭해서 하는 것이냐고 했고, 소추단에서는 그렇게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탄핵 소추 의결서에 의하면 탄핵 소추의 첫 번째 사유로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추인단에서 정리하겠다는 것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등을 철회하거나 내란죄 인정 여부에 대한 심리를 포기하는 것인지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일 철회하는 것이라면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준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사건 탄핵 재판은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공정성과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탄핵 심판이 형사소송과 형식적으로는 다르다고 하지만 전체 국민의 투표로 당선되어 주권 위임을 받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라는 중대성에 비추어서 법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은 일반 징계라고 볼 수 없고 가장 중요한 효과가 파면 외에는 없는 그러한 중대한 것입니다. 가장 무겁게 신분 보장이 되어야 할 법관도 탄핵 대상인 바인데요. 법관의 탄핵에 대해서 일반 징계 절차 수준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탄핵 심판이 바로 형사소송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탄핵 심판에서 형사소송법 규정을 엄격히 준용하여 재판을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먼저 접수된 탄핵 소추 사건에 대한 우선 심리 부분입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 중요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개헌 배경에는 무차별 탄핵이라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서 접수된 탄핵 소추가 정당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 탄핵 재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일 먼저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 후에 줄 탄핵된 다른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 사건이 기각된다면 피청구인 측에서 볼 때 거대 야당의 탄핵권 남용,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마비 시도 행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결과적으로는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줄 탄핵된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와 헌재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탄핵 소추가 되면 직무가 정지되는데 이러한 신속심리로 불안정 상태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인권 보장이나 국가 기능 마비 막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따라서 앞서 접수된 사건들에 대해서 먼저 심리하거나 적어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조속한 결정을 요청드리는 바인데요. 오늘만 해도 오전에 공수처가 피청구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관저 앞까지 진입해서 경호처와 장시간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체포영장 발부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과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 일체가 없는 공수처에 이루어진 불법영장 청구에 기한 것입니다. 또한 문제의 영장에 형사소송법 조항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까지 기재하여 삼권 분립에도 명백히 위반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영장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피청구인의 가처분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차분하게 진행되는 사법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물리력을 동원하여 대통령을 체포구속부터 해놓으면 나머지는 따놓은 당상이라는 위험한 발상에 의한 시도가 횡행하면서 헌정 질서를 진정한 내란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부디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피청구인에 대한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조속한 결정을 내려주시어 법치 파괴적인 무질서와 힘의 지배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정영재 재판관께서 쟁점 정리를 하시겠습니다. 예, 청구인 측에게 여쭙겠습니다. 지난 준비기일에 소추 사이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행위, 그리고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계엄사령부 포구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 진입함으로써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포함한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그리고 군대를 동원하여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행위를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군대를 동원한 행위는 별도의 소추 사유로 삼지 않고 다른 소추 사유들 중에 군대를 동원한 행위를 판단할 때 함께 판단하는 것으로 정리했고,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지시 행위는 국회 활동 방해 행위를 판단할 때 함께 판단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청구인 측에서 법조인 체포 지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추 사유로 삼을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 서면으로 의견을 밝히기로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월 2일자 답변서로 제출을 하셨는데, 일단 국회의원 및 정당 대표들에 대한 체포 지시 행위는 국회 활동 방해에 관한 소추 사유로 주장한다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언론인 체포 지시 행위는 포고령 발령 행위에 관한 소추 사유의 언론의 자유 침해 내용으로 주장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법조인 체포 지시 행위는 별도의 소추 사유로 주장하겠다는 그런 취지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조인 체포 지시 행위와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인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의 내용을 무엇으로 주장하는 것인지는 적시를 안 해놓으셨던데 무엇으로 주장하신다는 취지신가요? 네, 주로 사법 독립의 침해, 법관 신분 보장의 침해 등입니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서면에 조금 자세하게 적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준비기일에 형법 위반 주장과 관련해서 헌법 위반으로 재구성하시기로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네, 재판부께서 그 유형적 사실관계로서 정리를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했고, 그래서 그 사실관계로서, 그러니까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칫 이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그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 위반 사실관계로서 다룸으로써 또한 주장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신가요?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헌법 위반의 관점에서 한정해서 판단을 구한다 이런 취지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관계는 그대로 가져가고 그대로 가져갑니다. 네, 그 형법 위반 부분은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부분 주장은 철회한다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행위와 관련해서 답변서를 통해서 계엄 선포 다음 날인 24년 12월 4일에 출근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체포 및 구금 계획까지 소추사유에 포함하고자 한다라고 밝히셨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피청구인 측에서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이제 정리한 거는 전산실 압수 서버 그거에다가 플러스 휴대전화도 이제 포함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까지 했는데, 이번에 답변서에는 직원들에 대한 체포 구금 계획까지 소추사유에 포함하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혹시 답변서를 보셨습니까? 그 성명에 대한 답변서. 내용. 오늘 확인을 해서 예. 정확하게 대체적인만 봤습니다만.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지금 조금 전에 청구인 대리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란죄 부분을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하신 부분하고 예. 선거관리위원회 하는 부분도 역시
이것이 초추 사유에 대한 철회일 수도 일부 있을 수 있어서 만약에 그 소추 사유를 철회한다, 형법 위반을 철회한다면 이것은 국회의 그 새로운 의견을 받아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입장을 좀 명확하게 서면으로 발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그리고 그 선관위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지금 그 소추 사유 철회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이제 그 추가로 조금 저희도 검토해서 서면으로 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네. 소추 의결서에는 체포 구금 계획 이런 거는 안 들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피청구인 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추 사유에 추가가 가능한 것인가? 네, 저희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침입해 갖고 그 전산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직원들에게 휴대폰을 압수한 행위는 사실은 어떤 개인적인 침해가 아니라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침해이며 장악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직원들에 대한 어떤 구금 계획 이것도 전체적인 하나의 행위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련의 행위로서 같이 다루어서 이제 특정하고자 함인데 만약에 그것이 특정으로서 그 구금 계획까지 포함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구금 계획은 제외하고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저희가 주장 입증하고 그것은 부수적으로 그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하고 입증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서면으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죠. 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를 한다는 것인지 네.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가능해 보이지 않으니까 그건 아니고 수추 사유로 주장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서면으로. 저방님, 그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그 청구인 측에서 주장하시는 것은 그 필요하면 넣었다가 또 재판 열리면 뺐다가 사실은 좀 심하게 말하는 그런 그 지금 소송 행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근본적인 원인이 그 소추 의결을 할 때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추 의결만 봐도 헌법 위반이 수십 개 조문입니다. 지금 몇 개만 처음에 나열하셨지만 수십 개 조문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뒷받침 안 돼서 무엇을 주장하는지 또 무슨 행위를 주장하는지 저마님께서 확인해달라고 하셨습니다만 이 확인했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넣겠다 뭐의 증거에 뒷받침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 증거 낸 것이 지금 언론 보도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으로 증거 관계는 청구인 측이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피청구인 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하고 입증하고 그 반대로 그 대응하고 입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계속 이렇게 혼란이 온다면 또 길이 지나면 이건 넣겠다 저게 넣겠다. 이게 정상적인 절차, 적법 절차에 부합되는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걸 감안해 주시면 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추인 측에서는 그 어떤 사실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재판부한테 어떤 인식을 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그 절차상 편의를 위해서 이건 빼서 뭐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증거 조사는 안 하고 재판부한테 어떤 인식을 준다. 뭐 이런 식의 방법을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그 선관위에 압수수색을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인식 구금까지 했다는 뭐 계획인지 아니면 진짜 구금을 했다는 것인지 그것도 명확하지 않은 주장을 해가지고 저희가 선관위를 갖다가 거의 마비시켰다는 그런 식의 주장을 갖다 하고서는 또 빼는 식으로 헌법에 흡수시킨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그 저번 기일부터 사실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 재판관님이 듣기에 심리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잘못된 재판 진행이 아닌가 꼭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성명을 해주셔가지고 정확하게 처음부터 저희가 방어할 수 있게 정확한 주장을 갖다 좀 지금 일단 주장된 내용은 소추 의결서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소추 의결서를 기반으로 해서 심리를 저희는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입증도 당연히 청구인 측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청구 사유가 조금 불명확하거나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관해서는 저희가 성명을 구할 수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물론 뭐 피청구인 측에서는 이번 서면으로 그런 것도 불가능하다. 오탈자까지도 고치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주장하고 계시지만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볼지는 저희가 판단할 부분이고 주장은 일단 이렇게 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피청구인 측에서 그거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곤란하다. 안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뺍니다. 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무슨 재판부의 어떤 심증 형성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뭐 그렇게 넣었다 뺐다 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면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전혀 엉뚱한 얘기를 집어넣는 건 아니니까요. 저희로서는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충분히 그런 것들은 고려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소추 의결서에 들어있는 거를 기반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판관님 귀한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관련해서 그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때에 좀 그 예가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바가 있어서 그런데요. 그 소추 의결서 의 구성을 그 당시 이렇게 거의 변경하다시피 그렇게 되어서 그 소추 의결이 통과될 때에는 그 여러 가지 선동적인 형법 제목, 예를 들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이런 것이 이번 경우에는 내란죄 같은 이런 것으로 소추 의결이 되었다가 막상 탄핵 심판이 개시되고 난 뒤에는 극히 추상적인 헌법 원리, 예를 들어 당시에는 뭐 법치국가 원리 위반, 지금 같으면은 뭐 여러 가지 또 뭐 원리상 뭐 권력 권리 원리 위반, 또 권한 남용 이렇게 그 재구성되다시피 하는 것은 그 굉장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은 그 소추권 남용과 같은 그런 또 극심한 혼란을 낳게 된다는 점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제 피청구인 측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준비기일에서 적법 요건 관련해서 다투고자 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제 답변서로 제출하기로 하셨고, 그래서 이번 답변서에 의하면은 크게 네 가지의 이제 적법 요건을 주장하셨습니다. 첫째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 그 다음에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위반됐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탄핵 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보호이익 결여로 탄핵 심판의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네 가지의 적법 요건과 관련한 사유를 주장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피청구인들의 이런 주장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청구인 측에서도 답변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엄선포행위 관련해서 계엄선포행위가 문서로 이루어졌는지 회의록이 작성했는지에 관해서 답변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로 하셨는데 피청구인 측에서는 일단 포고령 1호가 국방부에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국방부에 있으니까 사실죄를 해서 확인을 하면 된다는 취지고, 두 번째 그 국무회의 부분은 회의록은 없는. 이건 그날 회의를 개최했고 저 일시 장소와 그 회의 참가한 국무위원에 대한 내용을 그 국무회의록을 작성하는 행정안전부에다가 그 내용을 전달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작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도 지금 어느 정도 준비되고 어떻게 돼 있는지는 그 관련해서도 그 사실조회를 하시면 그러니까 하여튼 알 수 이제 국무회의는 개최되었다라는 뜻이시고, 그리고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하여튼 사실조회를 통해서 행안부에 사실조회를 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확인해서 하시겠다는 취지고, 그러면 국방부하고 행안부에다가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 그런 취지신가요? 그건 뭐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하셔도 되는 부분 아닌가 저희들은.
뭐 신청하시라고 하면 저희 신청을 저를 내 거고요. 소추인 측에서 소추인 측에는 입증할- 없다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없다고 주장을 서면으로 되어 있지 하시면- 않고 국무회의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하시는 거니까 네, 네. 피청구인 측에서 예. 알겠습니다. 증거의 근접성상도 그쪽이 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까운 것 네. 같은데. 예, 그러면 직서를 내겠습니다. 네. 사실죄를 신청을 해 주시죠. 네. 그렇게 하시고, 포고령 관련해서는 청구인 측에게 그 작성 주체, 경위, 관여한 범위 구체적으로 특정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서에 따르면은 추후에 이게 증거를 조금 더 확보한 후에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추후에 정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피청구인 측에게 지난 준비기일에서 국회에서 군경을 투입한 이유가 뭔지, 출입을 막거나 방해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이번 답변서에서 내시를 안 하셨던데 그거는 아직 준비가 덜 되신 건가요? 그 지금 사실관계나 실체관계 부분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구인 측에서 구체적인 증거나 이걸 충분히 내고 있지 않아서 그 구체적인 입증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추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증거나 구체적인 증거를 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계속 언론 보도만 내고 있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가 돼서 나오고 나면은 여기에 답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뜻이신가요? 네. 근데 그 군경을 투입한 이유야 뭐 투입을 안 했다는 건가요? 투입한 거 경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엄을 선포하게 된 경위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소명하고 입증할 부분을 저희들이 입증을 꼭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그 이유나 이런 거를 설명을 좀 네, 해주셔야 네, 되지 네, 않겠습니까? 네, 네. 해주시고 그래야 이제 이게 쟁점이 보이니까요. 네. 그러면 그거를 우선은 뭐 증거를 통해서 입증하는 거는 청구인 측에서 하더라도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된 경위라든지 네. 군경을 투입한 경위라든지 왜 했는지 계엄 선포 경위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알겠습니다. 답을 하셔야죠. 지금 답이 없습니다. 그 답이 지금 이번에 답변서에는 주로 절차적인 것을 문제만 삼고 있지 내용에 관해서는 아직 답이 그 없으셔서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도 하고 저희가 입증할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네. 나중에 변론기일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주장하려고 그러고 그건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걸 양해를 좀 해주시면은 이게 네, 워낙 저희도- 저희한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는 뭐 이해가 갑니다. 예, 그러니까 예. 바로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예, 예, 예. 우리가 변론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예. 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엄을 선포한 게 12월 3일인데 예. 지금 한 달 지났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 의견이 없다는 건 좀 이상하죠. 의견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예.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예. 이렇게 군경을 투입한 이유가 뭐고 이런 것들을 다 그 저희가 앞으로 서면 내면 아마 예. 확인하시겠지만 네, 서면이 상상 초월로 많습니다. 네. 대부분은 그 이유가 사실은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거의 증거 자료까지 포함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한마디로 그냥 설명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제 곤란한 말씀은 예. 그거를 이제 추후해야겠다 너무 많아서 지금 예. 정리가 잘 안 되니까 좀 예. 이따 하겠다 그러시지만은 예. 어느 정도는 내 가시면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 전체적인 맥락은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구체적인 거는 또 나눠서도 주장을 하시더라도 예. 그렇게 해야 심리를 계속해 나갈 수가 있지 이쪽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으면 지금 이게 저희는 좀 입장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는 게 예. 일단 군대 투입했다 그러면 언론에서 봐라 내란 저지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말 한마디 가지고 모든 것이 지금 저 체포영장까지 막 발부돼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상황을 갖다가 저희는 왜 그렇게 됐고 저거 했는지 전체적으로 알려서 앞부분 한 부분만 보고서 저희한테 그저 불이익을 강화하는 그런 상황은 좀 없어야 되는 뭐 그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지금 언론이 워낙 지금 저희를 갖다가 저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언론에 한 줄 기사로 나가가지고 저희가 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준비 절차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예. 충분히 답을 하실 수가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예. 이제 변론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응의 답변을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행위를 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시지 않는다고 했고, 예.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또 답을 내셔야지 그 답을 계속 안 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예. 앞뒤가 다 맞아야 되고, 예, 예. 그걸 구성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건 이해합니다만, 그거를 적어도 변론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예. 그게 좀. 죄송한 현실이- 말씀이지만 저희가 그 준비한 이유가 워낙 그저 서로 연계돼 있고 그 다음에 방대하다 보니까 그걸 뽑아가지고 그냥 목차만 적어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뭐 그 중에서 뭐 하나만 적어할 수도 없는 예를 들어서 뭐 부정선거를 얘기한다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언론에서 선동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국회에 폭주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폭주가 있었다는 아무 근거 없는 거 얘기 한마디 했다고 해가지고 또 저희는 정말 상상 초월로 지금 뭐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고립된 약자의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가 되는 경우는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겪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한마디만 나가면은 그냥 저희는 그냥 난도질을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좀 저희가 설명하고 납득할 수 있게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은 물론 이 사건이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가 나가느냐에 신경을 쓰시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보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 재판의 판단은 재판관들이 하는 겁니다. 언론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사안을 파악할 수 있는 의견을 내주시지 않고 판단하라고 하고 자꾸 지금 준비가 안 됐고 언론에서 덤벼들 것 같으니까 철저하게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저희 소송 지원할 생각 진짜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다 낼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 저희가 이 소송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도 할 말도 많고 저희가 피하기 위해서 질 거라고 생각해서 소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걸 갖다가 저 재판부께서 알아만 주신다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왜 이런 사실은 뭐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발생한 것이 없는데 이런 뭐 국민들이 볼 땐 장난 같은 그런 계엄이 왜 일어났는지 이게 사실 길게 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단지 저희가 길게 끊는 사유가 있다면은 지금 사령관들 진술한 부분들이 저희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허위의 진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탄핵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 걸리지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시간 끌 것도 없고요. 자꾸 언론이 저희가 지연한다 뭐 그런 말씀을 하는데 지연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저희도 뭐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예. 어느 정도는 변론에 들어가면서는 예.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예. 저희 협조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구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식상으로만 본다면 이 탄핵 심판 구도는 청구인인 국회 그리고 피청구인 대통령 그리고 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런데 그 실질상 구도를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추하는 입장에서는 야당 그리고 비소추인 내지는 피청구인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당입니다. 구도가 기본적으로 여당과 대통령 및 야당과 대통령 및 여당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보면은 정권 교체 주장 세력과 정권 유지 주장 세력 간의 다툼입니다. 또 다른 한편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의 다툼입니다. 그러면서 체제 변화 추구 세력과 체제 유지 추구 세력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반국가 종북 세력과 체제 수호와 국법 질서 유지 세력입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국헌 문란 방지 세력입니다. 국민은 이 처절한 싸움을 지켜보는 관중인 동시에 실제적인 심판관입니다. 재판정은 폐쇄된 조그만 법정이 아니라 온 국민에게 공개된 경기장입니다.
온 국민이 공개된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바 피청구인 및 대리인은 그에 맞추어 변론하고 싸울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단순히 국회와 대통령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절차는 헌법재판소가 단순히 심판하는 심판 절차, 판결 절차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집단과 집단의 대결의 장이고 온 국민이 참여하는 체제, 가치, 이념, 투쟁의 장입니다. 전쟁의 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라의 존망과 구분이 달려있는 결전의 장인 것입니다. 따라서 신속을 앞세워 졸속으로 결론을 내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신중하고도 엄중하게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결론으로 인한 반발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그 결론은 국론 분열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국론 통합, 상방수용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로 근데 헌재 재판관들께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의 형식상 구도가 아닌 실질상의 구도를 참작하셔가지고 신중하고도 공정하게 심판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한쪽으로 치우쳐서 편향되게 심판 절차를 이끌고 결론을 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도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번 탄핵 소추는 국회가 하나가 되어 소추한 것이 아니라 야당이 여당을 적극 배제하고서 소추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말하자면 이번 소추는 반쪽 소추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소추 자체가 정당성을 반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부당성을 반이나 갖고 있습니다. 셋째, 이 사건 탄핵 소추는 급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계엄 해제 당일인 작년 12월 4일 바로 탄핵 소추 어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졸속으로 제기된 것입니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데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 없이 바로 접수되었습니다. 소추 내용도 아주 빈약합니다. 비정상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그 졸속이 2차 접수에 그대로 연결되었습니다. 졸속한 소추라는 하자는 심판 절차에서 반드시 충분히 보완되어야 합니다. 졸속 소추에 이은 졸속 심판,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반드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리해야 함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넷째, 증거 절차는 탄탄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탄핵 소추는 충분히 검토된 증거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수범을 배격하고 탄탄한 증거로 보완해야 합니다. 많은 증거 자료 제시와 다수의 증인신문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문 증거로 심리가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피청구인 측에서는 탄핵 소추 사유 못지않게 계엄에 이르게 된 배경, 이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주장 및 입증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하여 많은 시간 배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계엄 선포는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고심 끝에 행해진 것입니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게 된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되어야 하고 계엄을 유발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 문제도 마땅히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건 탄핵 심판에 대하여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법상 형사 절차가 준용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대통령이 위헌 밑법을 했다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진행되고 있는 바, 탄핵 심판 절차가 법에 위배되어 진행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당연히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탄핵 절차 중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는 신중을 기할 것이 요구됩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파면하겠다는 것인데 졸속 진행은 절대 불가합니다. 더구나 탄핵 절차는 단심제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신속보다는 신중과 공정이 요구됩니다. 일곱 번째, 탄핵 심판은 형사 절차가 준용되는 바, 당사자인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적극 심판 절차에
관여하여야 합니다. 주도권이 당사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재판관들께서는 청구인 편도 피청구인 편도 아닙니다. 중립을 지키면서 차분히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인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째, 헌법재판소 법 제48조는 심판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에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80일이라는 심판기간은 가이드라인이라 할 것입니다. 심판이 지나치게 오래 끌어서도 안 되겠지만 지나치게 졸속으로 끝났어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심리를 원하는 당사자에게는 180일이라는 기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180일 규정을 휴식 규정으로 본다면 180일은 최소한의 보장기간이라 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180일이라는 기간의 보장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탄핵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국가 원수, 행정수반에 대한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집권 여당과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대척되는 지점에 위치한 사람들, 개인이든 집단이든 그 사람들 입장에 서서 법이 부여한 180일이라는 기간이 무시, 경시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재판관님들께서는 이 점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번째로 동일 사유로 탄핵 소추한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탄핵 소추안 제출과 법률안 제출은 다릅니다. 탄핵은 파면으로서 탄핵 절차는 징계 절차를 할 것인데 징계를 하려고 했다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징계를 못한 것으로 결론이 났으면 동일 사유로 징계를 못한다고 봐야 합니다. 탄핵은 다른 한편 피청구인에 대한 실질적인 형사 처벌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 못하는 것을 의결하였으면 그로써 처벌 절차는 종료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법안 제출은 회기를 달리하면 또 제출할 수 있으나 법안 제출이 아닌 탄핵 소추는 회기를 달리하더라도 또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 청구는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추권 남용의 문제도 같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10번째, 소추 사유 중 내란죄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계엄 해제 후 바로 탄핵 소추안을 접수하면서 소추 사유로 내란죄를 적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내란죄의 덫을 씌운 것입니다. 그 프레임 하에서 내란죄로 국민 여론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탄핵 심판에 있어서는 내란죄가 본질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첫 준비기일에 청구인 측은 내란죄의 형법상 범죄 성립을 따지지 말고 헌법 위반 문제로 보장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였습니다. 내란죄를 빼버린다면 소추 사유가 영 부실해집니다.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이 사건 탄핵 청구에 이른 것인데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면 탄핵 소추는 잘못된 것입니다. 성립도 되지 않는 내란죄를 주 토대로 하여 소추 의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내란죄는 형법상의 범죄이지 헌법상의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법상 내란죄 문제를 헌법상 문제로 바꾸자고 하는 것은 전혀 타당치 않습니다. 그동안 입만 열면 내란죄, 내란의 공범, 내란 선동 등을 외쳐왔는데 막상 심판 절차가 개시되자 내란죄를 슬그머니 빼버리자고 하는 것은 그동안 국민을 기만하여 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바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태도는 심지어 청구인 측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도 스스로 신뢰를 잃어버리는 처사를 할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태도를 할 것입니다. 정의 내란죄를 청구 사유에서 빼버리겠다면 청구인 대리인이 일방적할 것이 아니라 소추권자인 국회 의결을 거쳐 할 것입니다. 국회 의결을 거쳐 내란죄를 빼버렸다 하면 그때 가서 피청구인은 그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작년 10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급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참고자를 냈습니다. 거기에는 국군 문란의 목적이 인정됨, 폭동에 해당함 등의 내용이 기재되었으나
전혀 타당치 않는 내용임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김용현 등과 오래전부터 계엄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고 있는 바 설사 그에 관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계엄에 관해 논의한 것이지 내란에 대해 논의한 것이 아닌 점이라는 것도 분명히 지적합니다. 검찰은 마치 계엄 논의가 내란 논의인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바 계엄과 내란은 엄연히 다른 것으로 이를 동일시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 보도 참고 자료에는 대통령이 시국이 걱정이 된다.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한다.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선관위의 전산 자료를 확보해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고 해야 한다. 넌 등의 말을 하면서 비상대권을 말하였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위 보도 내용은 대통령이 국군문란을 하기 위해 계엄을 발동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국군문란 세력에 대해 국군문란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계엄 발동을 하려고 한 것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국군문란의 목적이 아님을 야님이 위 자료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에 대하여 내란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지금에 와서 이 심판 절차에서 내란죄 주장을 실질적으로 철회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고 행정수반으로서 국민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부정은 이 나라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누구 아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는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의 탄핵 절차 진행은 쏠쏠이라고 할 정도로 지나치게 빨리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이 나라 국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